참 숲 거닐기, 숲 체험하기. 숲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숲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나에게로 성큼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숲과 사람의 삶을 디자인하고 성장시키는 사회적 기업 숲회인. 용산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방송 안녕하세요 용산 18번째 방송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 숲회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FM 황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입니다. 네. 지금 11월 27일이잖아요, 오늘이. 아, 벌써 네. 마지막 주예요, 11월. 세상에. 다음 주에 12월인가요, 그럼? 네. 그래서 마음이 약간 심란한데요. 이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저한테 큰 위로를 주더라고요. 한솔 씨는 요즘 또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사실 11월에 들어서면서 약간 심란했다가 네. 이제 연말이 막 본격적으로 다가오니까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연말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좀 서글퍼지는데요. 그래도 우리 또 송년회 네. 또 준비하고 그러면 네. 물론 그것도 일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마음이 약간 좀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런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네. 새해를 잘 맞이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용산 사회적 경제 방송 안녕하세요 용산 1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숲해인입니다. 네, 먼저 1부에서는 스페인이 걸어온 길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네, 그러면 벌써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숲해인 황경선 대표님, 유재경 이사님, 그리고 김정수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와. 목소리 많이 들리시죠? 이렇게 저희 녹음하는 스튜디오가 꽉 찬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매번 대표님들이 혼자 오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가득 차니까 너무 좋네요. 네,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네, 네.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늘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배인 대표 황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기 수배인 이사 유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베인에 근무하는 김정수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근데 들으면서 네. 제가 예습을 하느라고 영상도 봤었는데 보통 스페인이라고 할 것 같은데 다들 수베인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뭐가 이렇게 정해진 룰이 있나요? 아, 수페인 하면 숲속에 페인된 것 같아서 그럼 진짜 일부러 이게- 수베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지만 이게 수배인. 근데 자꾸 아까도 수페인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숲을 강조하시다 보면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수배인 편하게. 예, 사실 예, 저 아까 예, 오프닝 예. 하면서도 수페인이라고 예,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예. 발음해도 되는 건가? 편하게. 네. 아. 예, 신경 써서 하면 페인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회사 이름 지을 때 이것도 고민하신 건가요? 예, 고민을 했고요. 네. 이게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면 네. 숲의 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름을 짓고 해서 생각하다가 아유 숲에 온도 있으니까 숲에도 인도 있겠죠. 숲 애인으로 해서 한 거고요. 아. 이게 애자가 장소예요. 장소. 사람 네, 애자가 네, 아니고요. 네, 네. 숲 속에 사람이 있다. 네. 숲 안에 예, 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와, 근데 숲 애인으로 읽어도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오히려 더 발음도 네. 부드럽고 네, 왠지. 네. 숲을 사랑하는 사람. 네, 예. 네, 숲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네. 네, 이렇게 개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보고 네. 있네요. 네. 그 이제 이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숲 애인으로 바로 소개를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숲 애인은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우리 유재경 이사하고 숲 해설가 교육을 받았어요. 네, 청주에 가서 네. 배웠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숲을 보다니까 뭐 나무 이름도 있고 각자 이렇게 모습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때까지 제가 건축 관련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숲 속에도 있으면 이게 좋고 뭔가 좀 일거리가 있겠다 싶어서 무작정 찾아본 게 산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산림청, 산림자원의 법률에. 근데 그렇게 찾아서 시작한 것이 이제 뭐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초 멘트 하기 전에 저희들은 이제 사방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막 물 개조개 친다든지 사방 사업, 그다음에 임도, 네. 또 등산로, 또 이제 뭐 그런 업을 발주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다가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동기는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작잖아요, 그죠? 큰 네. 기업하고 작기 때문에 큰 기업하고 상대를 하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찾다가 보니까 그때 또 한참 사회적 기업이 이슈가 됐대였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사회적 가치로 해서 하면 어떤 기업 간의 거래에 있을 때도 충분하게 내가 좀 나설 수 있겠다는 하에 이제 산림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신청을 하게 돼서 예비 2년을 거쳐서 이제 인증 기업이 됐죠.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해와서 이제 활동하는 건 나중에 우리 그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장애 우를 상대로 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네, 그건 이제 도맡아서 거의 네, 하시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제일 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원래 건축하셨는데 네, 네. 숲 해설을 네, 네, 들어보시고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나무 이름을 좀 알 수 있었다는 게 아. 그러니까 금방 까먹지만 금방 못 외워. 저도 나무 이름 네 가지밖에 모르거든요. 졸참, 불참, 뭐 신갈, 떡갈, 뭐 종류 참나무 종류밖에 네. 모르는데 우리 유이사는 참 나무 이름 잘 알아요. 사람 이름도 저 잘 못 외우는 성격인데 네. 그냥 나무 자체의 이름을 아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떡갈이면 잎사귀가 큰 잎이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떡을 쌌답니다, 그걸로. 아. 그래서 떡갈이라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시는군요. 신갈은 집신 바닥에 깔았던 잎 신가. 아. 예, 그래서 참나무 종류 신갈 떡갈나무 네.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 거하고 또 그 사연, 네, 그걸 또 설명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또 숲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죠. 사는 친구한테 생일 선물 뭐 해줄까 막 이러길래 책을 사달라. 그래서 오늘 이제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책을 골라놓고 보니까 절반이 숲이랑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되게 기대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 이름 막 이렇게 우리나라 나무 이름 알려주는 그런 책도 네,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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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 이름 사전 같은 거. 네. 그래서 이 재미가 뭔지 들으면서 너무 막 알 것 같은 그리고 그런 그게 마음인 거죠. 약초랑 연결이 돼요. 아, 약초하고도. 그렇죠? 예. 뿌리니까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풀 종류 네. 그런 거 설명해 주잖아요. 이 숲에서 가져 네, 네. 나무만 서는 게 아니라 거기 자라나는 풀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우리 유이사가 잘해요. 아, 예, 예. 그러면 예. 우리 이사님도 이런 숲이 좋아서 숲에 반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게 네, 된 저도 거예요? 이제 건축과를 아. 졸업해서 건축 일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황 대표께서 음. 숲에서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라갔는데 오히려 황 대표보다 제가 소질이 숲을 더 좋아하게 있으셔서. 됐습니다. 더 좋아하는 아니, 거예요. 소질이 발견을. 있어요. 그러니까 소질이 그러니까. 있으시고. 아니, 소질보다는 생긴 것 같이 자연하고 잘 어울립니다. 제가. 어머 저희만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 김정수 실장님은 어떻게 네. 같이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실은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그 우리 대표님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 워크넷에 올라 있는 아. 이제 그 직원 모집 네네. 공고를 보고 아. 이력서를 냈는데 대표님께서 나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만 보고 저를 채용해 주셔서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어떻든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젊은 친구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이제 네. 시니어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50이 넘으신 분들이 자기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때문에 능력을 사장시켜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나 이사님이 저를 채용해 주셔서 나이 안 보고 그냥 사람만 보고 채용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우리 스페인에서 하는 일들이 저는 저한테 적성에 맞고 제가 또 원활히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서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건데? 지금 4년 차. 4년 정도? 그 전에 이제 이 숲에 있는 회사가 충북 영동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본사를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 아. 과장님을 만나 뵙고요. 예. 네. 일 너무 잘하시고요. 참고로 그 뭐죠? 심폐소생술 과장님. 네, 제가 안전교육 강사입니다. 아.
쪽하고 재난안전하고 그리고 성폭력, 아동학대 그쪽 이제 안전 쪽에 강사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으셨죠? 네, 사회봉사상. 우와. 완전 능력자시군요. 모셔오신 거네요. 모르고 채용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표님하고 이사님께서 저를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와,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조합이 돼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너무 서로가 다 든든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너무 보면 더워요, 더워. 이사님하고 저하고 형제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조금 예,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셋은 같은 한 식구 같아요. 대표님하고 이사님하고 같이 저하고. 살지는 않아요? 네. 다행입니다. 원래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같이 다니면 서로 이렇게 닮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진짜 비슷해져요. 저랑 그런가요? 이제 비슷하시죠? 제가요? 숲에 임해서 주로 하시는 일은 이제 사방공사? 제가 예. 저희들 이제 숲에 있는 주로 이제 건설 회사인데요. 네네. 산림 쪽에 일을 하는 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산에 뭐 도로도 내야 하고 네. 그다음에 등산로도 내야 하고 그다음에 위험하니까 우면산 산사태 났잖아요. 네. 그 산사태 안 나게 이제 그런 사업들 안전시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이제 귀농귀촌 네.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하고 지금 농촌하고의 이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도시는 인구가 과밀돼 있고 또 농촌은 지금 고령화돼 있고 인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도시의 인구를 농촌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네.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크게 나눠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방사업이라는 네. 게 있고요. 네. 숲에 관한 일을 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숲교육을 네.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숲교육을 얘기했는데 숲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익사업으로 네. 저희 그 숲교육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숲교육을 한 아이한테 1년 동안 무료로 한 아이가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저에게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첫 해에는 우수평가 받고 이 공모사업은 평가를 받잖아요. 네. 항상. 첫 해 우수평가 받고 작년에 최우수 받고 올해 이제 마무리 보고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숲에서 하는 건설업을 숲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범위가 이제 귀농귀촌인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지어 마을 만들기도 하시고 이제 장애우들 숲 해설도 하시는데 그렇게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궁금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 그런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수베인의 장점은 말씀하신 네. 것대로 어떤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런 네.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의 한계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치고는 매출은 좀 많지만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네. 뭐 10단위가 억 단위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네. 영세하진 않지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게 담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건축이 전공이에요. 네. 우리 유이사하고 전공이다 예. 보니까 좀 지역에서 또 제가 설계 사무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내가 잘하는 일을 해보니 뭘까 해보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게 이제 계속 하다가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3년 이제 3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힘들어요. 마을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건데 네.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은 잘하는데 저 사람이 필요한 걸 꼭 집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홈쇼핑 아시잖아요. 저거 분명히 내한테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네. 사고 싶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좀 요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홈쇼핑을 계속 보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농림축산부에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정책 사업인데
지금 이게 시골로 이주해가지고 기농기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시니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그분들이 가가지고 정착해서 살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봉착이 되고 그 중에 80%는 3년 안에 다 올라온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네. 보면. 이제 뭐 마을에 가서 그 원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외롭고 이래서 이제 그 다시 서울로 오려고 하니까 드러났더니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팔려고 하니까 살 사람은 없고 또 시골에 비해서 내가 지었던 집들은 비싸고 그런데 이제 한번 자기가 살려고 떠나려고 생각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그럼 그 집이 비어 있는데 사람 온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온기가 없어지니까 네. 이제 이거는 부실하게 되고 거기가 청소년들의 어떤 나쁜 장소가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게 되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좋은 방안으로 해볼까 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서 함께 살 수 있게 어떤 터전을 마련을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 사업인데 그 정책 사업에 저희 같이 그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저희 같이 중간 지원단체처럼 중간에서 저희가 그 내려가고자 하는 기농기촌 하려고 하는 분들과 또 그 나라의 정책 사업에 네. 중간에서 저희가 이제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안에는 저희가 그냥 저희 회사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도시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금 시골에는 노인 연령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축소돼 있고 이런 것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마을도 활성화시키고 사람도 많이 이제 살게 되고 그러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기농기촌 하려는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못하고 빨리 올라올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문제도 해소시켜주고 여기는 이제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대표님이 굳이 홈쇼핑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실장님이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죠? 나을 것 아니, 이게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회의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네. 얘기가 뭐였냐면 야 이게 마을 만들기도 홈쇼핑이 하면 안 돼? 좋죠. 뭐 여행도 하는데 아니 난 여행도 하는데 요즘 이거, 아파트도 네, 하더라고요. 아파트도 아, 분양하고 아파트도 다 해요? 하는데 근데 네, 처음에 네. 판매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마을 만들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 번 판매로 네, 끝내지는 게 네, 네, 아니죠. 네, 예, 네, 예. 네, 네. 물건은 네. 한 번 팔고 뭐 하자만 없으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네. 홈쇼핑에서 충분히 또 모르면 내년에 저 홈쇼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실 수도 있죠. 농수산 알수 홈쇼핑 없는 가능하지. 거지. 정말로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죠. 가능은 하다고 네,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네. 아니, 우리가 그- 이제 사람이 함께 사는 마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 마을인데 또 옆집에 오는 사람들, 이웃에 같이 하는 네. 사람들을 서로 인터뷰해야 돼요. 서로 그렇죠. 인터뷰하고 소통도 해야 예. 하고 뭐 아무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마지막 삶을 마을에서 사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옆에 사는 사람 그리고 마을의 전체 구성원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관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자리라든지 창업도 연결시키고 뭐 귀농귀촌에서 농사만 짓고는 못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귀농귀촌하면 개인적인 어떤 한 집, 한 가족, 개인이 네. 이주하고 정착해서 살고 뭐 TV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집단이 이주한다는 거는 아직은 잘 상상이 조금 안 가기는 해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혼자 이렇게 가족이 가면은 네. 거의 이제 요즘 귀농귀촌 1년에 한 60만 정도가 이주를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 가잖아요. 거의 많이 가네. 한 70% 정도가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준비를 안 하고 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쪽 지역하고 소통이 또 안 되고요. 네. 지역 주민들하고 텃세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 수배인이 미리 사전 교육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주택에 살면은 흙을 받고 또 자연적으로 자연하고 같이 융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마지막 그 여생을 네.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냥 입주만 시키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마을 라디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도 마을 만들어서 라디오 방송국도 있고 마켓도 있고. 근데 마켓 거는 다 파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농사짓는 게 토마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40가구에다 치면 쟤는 쌀 농사 져요. 토마토를 내놓는 거죠. 난 토마토 마켓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고요. 예. 나눌 수 있게. 그런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하려면 매니저가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 뭐 한솔 씨도 그런 도시생 매니저처럼 네. 그런 역할, 다리 역할,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마을 기업이라든지 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마을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파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주 목적은 땅을 파는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부속적으로 땅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 우리도 이제 우리 숲베인에 문의해서 좀 이따가 한 10년 있다가 네, 그러니까 귀촌할 수 있는. 땅을 사실 때는 정확하게 네. 물어보시고 사시는 게 좋아요. 아, 정말. 그리고 땅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 속담에 땅은 천냥이지만 이웃은 만냥이라고.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네. 이웃이 싫으면 그거 그렇죠. 그쵸? 못 살죠. 네, 네. 집이 아무리 좋으면 보니까 마누라가 싫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 그 스페인에서 마을 만들기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네. 강원도 평창의 네. 봉평면에 이호송 문학관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또 그 평창 히닉스파크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예.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11,000평에 41세대가 나가고 있어요. 네.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뭐 주택을 지어서 들어가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조합원 모집부터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게 그리고 공동체 마을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는 거기서 함께 공동체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일반 뭐 전원주택 마을 만들기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저희가 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도와드리고 있죠. 궁금한 게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새로운 세계를 네. 듣고 있는 듯한 지금 느낌이 좀 그 들어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그 조합원이 돼서 네. 함께 이제 저희는 메이플 포레라는 그 브랜드를 저희가 네. 이제 완전히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플 포레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메이플 포레 제주, 메이플 포레 뭐 광주, 메이플 포레 속초 이런 식으로 발을 넓혀 나갈 거고요. 메이플폴의 평창은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네. 그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어요. 2006년부터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10개 정도의 마을이 전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입주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마을에 입주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민을 농촌으로 이주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네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을 만들면 농촌은 기반이 없잖아요. 기반 시설. 네. 그러니까 도로, 네. 상하수도, 전기통신 그쵸.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일정 20세대 이상 마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기반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반 시설 지원한 데다가 자기 또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택 융자까지 국가 정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지? 그 2% 고정금리 싸죠. 홈쇼핑 기준. 그래서 그런 그 국가 정책들을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귀농에 대한 국가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시골에 와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3억 정도까지 네. 굉장히 저금리로 네.
그 농지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영농 자금, 네. 그다음에 뭐 시설 자금 네.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활용을 못 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컨설팅을 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귀농귀촌 마을은 크게 이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을과 사람, 네. 그리고 숲의 조화를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을에 창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농촌에 와서 그냥 뭐 전원생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일과 뭐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입주자 간의 커뮤니티를 저희가 집을 짓고 들어오기 전부터 이 사업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동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웃들 간에 다 이해하고 같이 재밌게 살 수 있게 그런 활동들을 이 마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떤 단계이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충북 영동에 예. 영동에 선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영동 선비마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획해가지고 농림부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설계를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에는 저희들 홍성이 솔순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건축 설계를 참여를 해가지고 그 우리가 설계한 대로 집이 지어져가지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 평창에 네. 네. 이제 메이플폴의 평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브랜드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마을을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 잠깐 궁금한 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산림 산업 있잖아요. 사업. 예, 예. 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예.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그 사업과 이 귀농귀촌 정착 사업 이것의 각각의 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수배인의 사업은? 지금 상태에서는 네. 한 6대 4 정도로 해서 살림 사업이 좀 크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기 전에는 거의 90% 이상의 살림 사업에 돈이 나왔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범위 내에서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구상하던 중에 그럼 우리가 좀 수배인에서 사회적 가치가 이런 게 있으니까 도시재생하는 것처럼 농촌도 좀 활기차게 좀 재생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상호 교류하면 좋겠다는 그런 가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림부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됐고요. 그러면 평창은 지금 모집 단계 예, 모집 중이신 단계에 있습니다.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입주자들을 이걸- 모집 단계에 있고요. 네네네. 저희들이 아무나 모집 안 하고요. 인터뷰를 해서 맞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근데 영상을 봤을 때 그 메이플폴에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본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메이플 포레라는 뜻은 네. 말 그대로 이제 메이플이 단풍이잖아요. 네. 그리고 포레는 이제 포레스트 숲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풍이 제일 이쁠 때가 이제 노년의 이제 네. 마지막이잖아요. 그 단풍 같이 이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숲을 이루고 사는 마을. 그럼 연령대가 다 높은 거예요? 거의 귀농하시는 지금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어. 분들이 50대 후반이나 아. 60대 초반, 뭐 중후반 이 정도. 정말 그런데 아까 새로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마을 만들기 거기는 창업과 일자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사람만 모집해서 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의 특성을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같이 갖고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거기는 마을을 만드는 데는 뭐 연령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래 관광지니까 1년에 1,000만이 온다 그랬나요? 관광객이 네, 지금 북풍평에. 근데 이제 1,000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거기는 그 꽃마을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숙박단지를 하려고 해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거기 와서 이제 뭐 식당을 개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할 수 있고 카페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자리를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집 지을 때부터 아래층은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 어떤 상업시설을 하고 위층에는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뭐 3층에는 내가 살고 아니면은 그 요즘에 이제 오픈카 같은 것들 뭐 여행 그
카라반 놓고 게스트하우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자리를 같이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연령층은 청년들이 오면 더 좋죠. 근데 그러게요. 현재는 기농기촌 하는 분들이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시골에 가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령 인구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 이제 추세로 보면 도시에서 그냥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지방에 가면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이 사회생활을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너무 하고는 싶은데 돈도 없고 우리가 땅을 사갖고 집을 지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네. 길도 내야 되고 땅을 똑바로 고르는 어떤 그런 뭐 콘크리트라든가 길도 내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상하수 내야 되고 이거를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해준다고요.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네.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인당 4천만 원씩 해서 같이 가니까 우리 평창에는 41세대가 들어와서 16억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기반 조성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자세한 얘기는 상담을 받아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일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쭉 가면.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저희 노래 오늘 대표님이 선곡해 주셨다고.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선곡 안 했고요. 누가 하셨나요? 유재경 이사한테 이름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나훈아의 흙에 살리라. 네. 네. 뭐 소개가 필요가 없네요, 제목이. 네, 맞습니다. 흙에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러면 노래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워도 한 세상 저와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나이는 구름 머무는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사랑도 되겠지 마음을 달래며 알뜰히 살리라 정처치 흘러온 길 상처만 쓰라린데 구름 머무는 정든 땅에서 오손도손 살리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용산 사회적 경제 방송 안녕하세요 용산을 듣고 계십니다. 간신히 2부 코너로 넘어왔는데요. 너무 진짜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생기고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궁금한 게 계속 많은데 우리 2부 코너에서는 수배인이 말하는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사회 이미 얘기를 했지만 더 자세하게 더 진하게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부에서 사업 소개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나오신 세 분이 주축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세 분이서는 이 일을 다 당연히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일단 설계를 하시는 이제 건축사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산림공학 기술자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 일을 하려면 산림공학 기술자, 산림경영 기술자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네.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네.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동에 건축사무소가 이 수배인 말고 또 있어서 거기가 메인이거든요. 원 이제 모태적인 회사인데 네. 우리 대표님하고 이사님이 거기에 주로 계시고 거기에는 이제 설계사분들 또 디자이너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저희 수배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림공학 기술자분들 또 현장 감독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용직을 많이 쓰게 돼요. 네. 이 건설 일이라서. 네, 네.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그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일용직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취약계층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자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게 만나 뵙기 전에 가졌던 생각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존에 알던 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숲과 어떻게 이제 공존을 할까 그게 다 상당히 되게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쉽게 뭐 숲 체험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건가라는 거를 이제 특히 이제 기농인들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숲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또 특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인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숲에서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될까? 우리 대표님이 좀 말씀. 에너지가 사는 힘이죠. 네. 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에너지가 이제 주된 강력한 힘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사람이 에너지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체로 그죠 도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숲에 가서 또 다른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듯이 서로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힘들 때 나무 이렇게 안아주면 엄청 좋아해요. 나무가 바람이 왜 부는지 아세요? 안아줘서 바람이 분답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게 안아주면 나무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네. 살살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에너지죠. 그죠? 나만의 생각하는 에너지잖아요. 뭐 보여지는 에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숲속에서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좀 고민했던 거, 내가 앞으로 하려고 했던 거 좀 내려놓고 하늘 좀 보고 안아줬더니 또 나무가 곧하고 이렇게 또 사랑사랑 해줄 때 그래 다음에 또 올게. 그런 마음이 숲속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힘이 생기면 나와서 가족한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힘이 되는 친구한테 충분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또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면 또 사회가 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좀 숲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충분하게 그렇다고 숲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적당한 선에서 네. 예, 누릴 걸 누리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숲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네. 사람이 숲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 숲에 가면 진짜 음. 그 기분 좋은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도 저를 반가워서 그렇게 예, 기분이 예, 좋았나 예, 예. 보네요. 맞습니다. 아, 상호작용이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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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귀농귀촌은 숲에 아예 들어가서 이제 숲과 더 친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러기 힘드신 분들은 숲에 한 번씩 이렇게 나들이를 가거나 체험을 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접근조차도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숲 교육을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교육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네, 해주시겠어요? 저희 이제 세 번째 사업인데 네.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숲 교육이에요. 저희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숲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형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는 이제 녹색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복권을 사면 여러 가지 복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첨금을 주고 나머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 나머지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죠. 네. 그걸 모아서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각 부처에서 나눠 가져요. 아. 그런데 이제 산림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산림 사업을 합니다. 아. 근데 교육부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거나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복지 사업에 쓴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가끔 TV를 보면 공익 광고 나올 때 복권 기금으로 뭐 녹색 사업을 합니다. 네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를 산림청에서 이제 갔다가 그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저희 회사 같이 이런 살림 일을 하는 회사하고 함께 녹색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공모 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기금을 지원받아서 그걸로 취약계층에게 근데 전적으로 다 취약계층에게 가야지 네. 돼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목표가 1,280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160% 달성해가지고 2,151명을 와. 했어요. 그래서 2,000명. 네. 근데 이제 그 2,151명을 달성을 했고 저희는 시각장애 어린이들, 청각장애 어린이들, 발달장애 어린이, 지체 정신지체, 중복장애, 그리고 치매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기관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기관을 선생님 한 분씩 다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1개 기관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숲에 가서 어떤 에너지를 얻냐 그랬잖아요. 시각장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살잖아요. 학교를 가긴 하지만 한정된 공간 안에 사는데 새로운 공기를 걔네들은 공기를 느껴서 새로운 환경을 이제 아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숲을 가면은 낯선 곳이기 때문에 발을 떼질 않아요. 발을 떼지 않고 안 돌아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3월달에 시작할 때는 잘 안 걷고 안 가려고 하고 선생님 손잡고 손을 안 놓는데 나중에 이제 10월, 9월 되면 숲에서 뛰어다녀요. 눈이 안 보여도. 그리고 벌레도 못 만지던 애들이 막 벌레도 만지고 또 청각장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귀는 안 들리지만 새소리는 못 듣지만 굉장히 관찰력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치매 노인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했는데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이기 싫어하시고 한 군데 웅크리고 있고 약간 자폐증 증세가 좀 있거든요. 네. 우울증. 그런데 그분들이 숲에 가는 날은 엄청 밝으세요. 말도 많이 하시고 말을 못했었는데 말도 많이 하시고 또 숙강사님한테 우리 또 언제 가냐고 막 조르기도 하고 굉장히 밝아지시고요. 예, 숲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이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은 성격 형성에서 일반 어린이들보다 약간 그 성격 장애를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숲을 통해서
성격도 굉장히 밝아지고 그 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굉장히 밝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도 집에 가면은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고 숲에 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만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들의 마음은 네, 잘 맞아요.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든 게 마지막에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나 가족들 힐링 캠프를 구성을 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보통 장애인들은 많이 뭐 지원도 해주고 막 하는데 그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기관마다 장애인을 둔 그 가족들을 그 모시고 숲으로 힐링 캠프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네. 얻고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이게 성격이라든가 이제 거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올바르게 이렇게 키워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숲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성격 형성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한 20년 후에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건설 회사지만 이런 보람된 일, 이건 전적으로 저희는 마이너스 되는 일이거든요. 그 회계 쪽으로는. 네.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이쪽으로 아주 정말 물심양면 밀어주시고 이쪽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여쭤볼 게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가족분들을 위한 힐링 캠프도 사실 그만큼 관심이 없고, 그렇죠. 예, 그냥 시간 채우자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거거든요. 원래 다른 기관에서는 그게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가지고 작년에 심사 받을 때 심사위원들하고 얘기 나눈 게 내년에는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심사위원이. 네, 네, 네. 그 저희가 평가받을 때.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작심을 하고 근데 그거를 그 아이들을 숫자를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절감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10명 한 번 할 때 10명씩 하는 건데 강사비를 좀 줄이고 보조 강사 안 쓰고 봉사원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절감을 하고 기관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그 버스 빌리는 그 비용을 좀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절감된 비용으로 가족 캠프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장애인들 숲 체험 장애인 중에서도 여러 부분이 이제 장애가 중복장애. 예,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숲을 뛰어다니고 그런다는 게 숲을 걸어 저희는 다닐 수 있을까?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기관에서 다른 회사에서는 이 시각장애는 잘 안 하려고 해요. 힘들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숲교육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아이 하나에 선생님 하나 그래서 1대1로 손잡고 숲을 가가지고 1대1로 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앞에 이제 계신 우리 대표님, 이사님, 실장님 뭐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입복이세요, 제가. 입복이 사람 입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표정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에피소드 없나요?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제 숲 체험 활동을 하다 보면 힘든 점도 저는 많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은 아주 많죠. 네. 그 좋은 일은 제가 느끼는 거고 네. 힘든 일은 많고 우리 강사님들도 힘들고 일단 치매 어르신들은 맞아요. 한 번 자리에 앉으시면 네.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조금 약간 이제 정신이 돌아올 때는
예, 말을 잘 듣다가 약간 이제 그 치매기가 오시면은 아주 고집불통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또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치매 어르신들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 그 숲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부채도 만들고 뭐 숲에 있는 도토리 같은 걸 이용해서 뿌러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했어요. 가족 초청 작품 전시회를 했는데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맡겨놓고 노인 유치원 이런 데다 맡겨놓고 우리 어머니가 낮에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낮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 기관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고마워했죠. 근데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자기 작품을 이렇게 이제 전시해 놓으니까 그거 보면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만들 때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빛맹학교 애기들하고 그 기저귀 차고 있는 2세 반, 3세 반부터 5, 6세 반까지 하고 있는데 2세 반부터 했던 애들이 지금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성격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생활을 무난히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숲교육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엄청 성격도 좋아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지금 내년에도 같이 하자고 어저께도 이제 그쪽에서 맹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그런 이제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이어서 좋고,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그리고 수베인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숲과 사람이 함께 상생하는, 함께 숲이 사람한테 주는 아주 좋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먹거리도 주고 또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옷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 숲을 우리 사람들이 아름답게 가꾸면 걔들은 또 우리한테 좋은 거를 주잖아요. 산소도 주고. 네. 숲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취약계층에 있는 좀 이 사회에서 조금 한껏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우리 대표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숲을 이제 산림업을 하시는 기업들을 보면 보통은 숲을 그냥 가꾸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같이 숲에 가서 뭘 하시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데, 숲에는 또 두 가지를 같이 하셔서 훨씬 강점도 있으시고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제 2019년도 한 달이 남았고요. 원래 이게 사람이 뭐든지 마감이 닥치면 몰아치듯이 남은 한 달 동안 꼭 이뤄야겠다는 목표가 아직도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2019년 동안 뭘 꼭 하고 싶으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0년에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 해 잘 마무리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 좀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을 때 오늘 같은 방송 시간에 좀 숲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해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뭔가 좀 색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좀 발판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요. 네. 돈도 많이 벌어 많이 쓰고요.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네. 내년에 발판이 될 그 사업은 비밀이신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 이사가 얘기했듯이 메이플 포레라는 게 저희들 상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10곳 정도에서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메이플 포레 평창, 메이플 포레 영동, 메이플 포레 광주 한 12개 정도 만들면 한 3년은 강가에 살다 보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죠? 숲속에 살고 싶잖아요. 또 바다에도 살고 싶고 교환이 되게끔. 네. 그러니까 집은 내가 만약에 평창에 내가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조합원으로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새끼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난 바닷가에도 진짜 배도 타고 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교환. 집의 소유는 갖고 있더라도 렌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옷만 가지고 가면 되는 시스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해 보면 외국 가서 하고 싶거든요. 네. 외국 가서 봄에는 저기 눈 많이 내는 데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럴 것처럼 그죠? 한 12곳을 만들 생각이에요. 아직 나라는 정하지 않았지만 12곳을 만들어서 20가구 정도만 거주할 수 있게 해서 교환이게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관광 콘텐츠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지금 요새 뭐 관광 콘텐츠 많잖아요. 먹방 관광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꼭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살 집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나 외국이다 보니까 낯설잖아요. 네. 저도 낯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우리 내국인들 그리고 여기에 그 나라에 사는 여기에 외국에 온 유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팀이 돼서 거기 운영하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한국 외학생은 그 나라 실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산 사람은 또 거기 또 그 나라들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여행하듯이 느껴보는 콘텐츠를 일단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뭐 영국에 살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 10년 후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가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미국도 가보고 계속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서 가서 여행만 하는 거 아니라 정말 실무를 배우는 거죠. 내가 살 집이 법적인 게 이렇게 돼. 또 세금은 어떻게, 텍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런 걸 여행을 통해서 재밌게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땅을 판다고 하지만 컨텐츠가 없으면 요새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새 유행했던 게 뭐 꽃보다 할매 그쵸, 그 여행하는 프로그램 그러면서 관광지가 엄청 뜨잖아요. 근데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들 좀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 띄워가지고 상품화 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좀 그런 프로그램 내년까지는 그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계속 다니면서 한 12곳 정도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달씩 저는 거기서 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한 달씩. 네. 그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더 있고 싶을 때 더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지구가 이제 하나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교통이 발달이 되면 미국에서 커피 먹고 저녁에 와서 해장국 여기서 먹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온다고 봐요. 반드시 교통이 발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언어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빠르게 취직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런 학생들을 좀 보내서 이렇게 교환해서 중학교도 뭐 거기서 나오고 영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오고 뭐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오고 그런 좀 다국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야 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진기시가 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활동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삶과 여행의 경계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젊은 네. 부부가 딱 결혼하고 전셋집 확 빼가지고 이렇게 한 달씩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산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맞아요. 아, 저도 예. 그런 부부를 알고 있거든요. 아. 전세금 빼서 4년을 여행하고 이제 끝에 책을 냈어요. 아. 그 책을 제가 갖고 있고. 네, 하여튼 그런 되게 부럽죠.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썼듯이 그 책을 구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네, 되게 근데 그거를 상품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상품화하는데 전문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포장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매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좀 기반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그러게요. 정말 이거 내년 사업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네. 2050년까지 계획. 그러니까요. 수베이는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이제 용산에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뭐 협동조합이면서 마을 기업도 있는데 이 용산에서의 수베이인가 다른 이제 사회적 경제 단위와 다른 사회적 경제 단위 용산 안에서 만나보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저희 대표님이 네.
영동에 주로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인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대표님이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모이는 모임에 제가 대표님 대신에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디프리까지도 같이 가서 술도 한잔 하고 그 여러 교류 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좋은 피드백도 받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단위 협동조합이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찾을 수 있고 또 저희 한 기업에 필요한 일을 또 다른 기업에서 또 얻을 수도 있고 서로가 공동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방송을 몰라서 네. 그 전에 그 했던 분을 방송을 제가 다운받아서 들었어요. 어떤 거 들으셨어요? PD-분 왜 그. 네네. 아, 바로 전에. 바로 전에. 예, 강민기 대표님.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컨텐츠 부분에서 네. 강하시잖아요. 예. 보니까 컨텐츠가 강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기술자는 그게 안 돼요. 정말 답답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네. 협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충분하게 왜냐면 다 기업이다 보니까 네. 뭐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네. 정확한 상품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연대하면 참 엄청 훌륭한 게 좋죠. 이번에 그 용산 사회적 기업인 드림트리 빌리지 네. 이성규 대표님 거기에 그 신유 합창단이 있어요. 예. 그 신유 합창단이 이제 그 고령자들이니까 그분들도 취약계층이라서 그분들에게 숲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여행 좋네요. 천리포 수목원 여행 시켜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 저희 좀 체험 좀 시켜요. 아, 우리요? 저희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 갑자기 이상한. 그래서 네요. 그때 아. 45인승 한차 저희가 천리포 수목원 힐링 그 수목원 방문하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요. 그러게요. 이미 서로 연계가 함께 되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마지막을 향해 가는 가운데 워낙에 앞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랑 일을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 결과 말씀해 주셨지만 또 좀 필요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요청사항.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림 사업은 네.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이제 입찰로 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숲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사방 안전 시설이라든지 서울시는 거의 이제 산 주변에 안전 시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 안에 뭐 숲길 조성하면 이제 식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숲길 옆으로 식재들을 많이 하거든요. 식재들 많이 하는데 그 식재가 저희들이 이제 식재하는 그 내용만 잡혀 있죠. 금액만. 심는 금액만. 그다음에 나무를 사서 심고 그런 금액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환경이 여건이 안 맞거나 그다음에 뭐 관리가 안 되면 죽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비용 관리 비용이 굉장히 안 잡혀 있어요. 되게. 근데 공사다 보니까 하자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 기간에 그런 식재들이 죽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이런 식재를 저희들이 관리 비용까지 좀 내역에 잡아준다고 하면 그런 하자 부분도 더 안 생길 거고. 그런데 저희 그 비용에는 관리 비용이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어떤 공사 설계할 때 식재에 따른 이제 관리 비용을 좀 잡아주면 더 하자가 더 안 나고 두 번 일 안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진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특성상 네. 일의 특성상. 네. 생물을 나무를 그렇죠. 이렇게 심었는데 나무가 이게 일정 기간 안에는 사람 손이 많이 가요. 물도 줘야 하고, 초기에. 물도 줘야 하고 주변 풀도 뽑아줘야 하고 그래야 이게 건강하게 크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공사 끝내고 뭐 한두 번씩은 가지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 비용이 설계에 좀 잡혀 있다고 하면 저희 하자 책임이 더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콕 집어서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진짜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좀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진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 그래도
코너 1과 코너 2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맞춰도 이 질문만 드리고 맞춰도 되겠죠? 네네. 네, 아쉽지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시면 돼요. 다음에 언제 나올까요? 네, 다음에 또 해외에 모시겠습니다. 만드셨을 때 네. 저희 이제 용산 FM이잖아요. 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용산 FM 이게 작은 방송국에 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요. 어떠셨나요? 용산이 최고입니다. 네. 재밌었고요. 이게 라디오를 많이 듣잖아요, 원래. 네. 차에 운행하다 보면 라디오만 이렇게 예. 듣기만 했다가 아, 뭐 더 좋은 시선이 되겠죠, 걔들은. 네. 근데 라디오라는 게 이렇게 DJ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구나. 예. 상당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 토크가 진짜 실제적인 토크가 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런 인터뷰 라디오 방송 처음인데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수배인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용산이 아니라 네네. 수배인 활동을 이렇게 네. 방송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참여하게 네, 네. 하면 되게 좋죠. 네.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잘 토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실장님. 우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바람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숲교육을 취약계층에게 숲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 사업보다는 네. 내년부터는 좀 우리 회사가 왕왕 잘 돼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이제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그런 취약계층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우리 돈으로 할 수 있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희 수페인 대표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나 혼자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보다 지금도 기부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재작년 그 우리 숲교육하고 있는 청각장애 학교에다가 뭐 에어컨도 달아주고 여러 가지 기부도 해주고 전기요금도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업을 좀 잘 돼서 돈을 좀 벌어서 그 돈을 사회에다가 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와,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버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용산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숲교육이 어느 정도 숲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산에 있는 우리 같은 지자체에 있는 사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그러려면은 어차피 사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돈을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저희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네, 정말 마무리를 할까요? 예. 오늘 정말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제가 생각했던 사회적 기업의 수배인의 상과 정말 다르고 좀 약간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듯한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저게 그게 우리 이제 궁금하네.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약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뭐 관리도 계속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게 해주고 계속 살 수 있게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홈쇼핑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네. 아니 충분하게 홈쇼핑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왜냐면 네. 좀 상상의 날개를 좀 접으시고 네. 한 개를 좀 쭉 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홈쇼핑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 한솔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네.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많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네.
지금처럼만 사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럼 이어서 네. 한 번 더 하죠. 아, 그럴까요? 다음 회차로. 이게 인생 디자인을 이제 좀, 그러니까요. 네, 나누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얘기를 더 나눌 건데 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도 찾아보시고 네. 네. 홈페이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설명이. 아, 저희 음. 밴드가 있는데 아, 밴드에 밴드도 있군요. 들어오면 홈페이지보다 아. 밴드에 마을 만들기 평창에 대해서 아주 아. 자세하게 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거 마을을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하. 자세히 소개돼 있어요. 네, 밴드에 메이플볼의 평창 아니면 검색하면. 수베인 밴드 찍으시 네. 예,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들으셨죠? 네. 네. 꼭 한번 메이플 밴드에. 포레인 네, 네. 평창. 검색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아주 재미난 방송 이렇게 마치면서 저희 이제 용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방송 안녕하세요 용산 다음 방송 2주 뒤에 네, 또 만나 뵙고요. 뵙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나요? 네, 2번 남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베인 황경선 대표님, 유재경 이사님, 그리고 김정수 실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항혜원 네, 전 이한솔이었습니다.